경찰관 3명이 체포에 협조하지 않은 용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남서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미 전역의 외래해충인 꼬매미가 기승을 부리면서 포도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의 도심까지 출몰해 꼬매미를 밟아 죽이라는 퇴치 캠페인까지 시작됐습니다. 한인 조직이 버몬트주에서 스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아칸소주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경찰관 3명이 용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시민이 촬영해 공개했는데요. 경찰 당국이 곧바로 이들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경찰관 3명이 바닥에 깔린 용의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눌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몸통을 가격합니다. 용의자가 딱히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경찰관의 폭행은 멈추질 않습니다. This is bad. 아칸소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경찰관 집단 폭행 영상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가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촬영한 것으로 이들은 직접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향해 폭행을 멈추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아칸소주 경찰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경찰관 3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Once we get the facts and evidence, they prepare a case file and a summary, and then we'll turn it over to the prosecutor. 폭행을 당한 용의자의 변호사는 영상을 촬영한 여성들이 경찰에 항의하지 않았다면 그가 숨졌을지 모른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27살의 백인 용의자가 편의점 직원과 다투었고 직원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It's not the proper response, and they will be reviewed and appropriate action taken consistent with what the investigation. 백인 경찰이 백인 용의자를 폭행한 사건이라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 폭행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 과잉 진압 논란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최근 잇따른 강도 행각의 베버리힐즈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베버리힐스의 로버슨 블러버드에 위치한 의류 매장인 키스는 최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매장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강졸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쓴 용의자들의 절도 행각과 폭행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신원 파악이 힘들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보건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베버리 힐스시는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 당국이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 당국은 시내 레스토랑이나 술집을 찾는 고객들에게 술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기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기는 술이 스며들면 약물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약물을 복용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스트기 배포는 오늘 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 남서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 등 남서부 6개 주 일부 지역에서 하루 동안 8인치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달라스 다운타운의 경우 일부 아파트와 도로들이 물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10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6천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또 유타주에 위치한 자이언 국립공원 측은 이번 폭우로 여행객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Freaking out. My apartment is literally flooding. I just woke up and should I call 911? What do I do? The Zion National Park Search and Rescue Team is made up of people who have a lot of experience in working in areas like the areas where we're searching. 한편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에선 이번 홍수로 여행객 160명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 생태계 교란종인 꽃매미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도심에 꽃매미 떼가 출몰해 골칫덩어리로 떠오르자 시민들에게 꽃매미를 보면 가차없이 죽이라는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도나무에 주로 기생하는 꽃매미입니다. 중국에서 반입된 외래 해충으로 지난 2014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중국 매미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 해충은 나무에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마름병과 그을음병 등을 유발시킵니다. 왕성한 번식력까지 갖춰 방제도 쉽지 않은데 더 큰 문제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메릴랜드주에서 꽃매미 떼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면서 포도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It attacks a number of different host species. It is aggressively attacking grapevines in Cecil and Harford, Washington counties. 최근엔 뉴욕과 뉴저지 등의 도심지에도 출몰하면서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거리 곳곳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시민들에게 혐오감까지 일으키자 뉴욕시는 연방당국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급기야 꽃매미를 보면 밟아 죽이라는 꽃매미 퇴치 캠페인까지 시작됐습니다. The first thing we want people to do is to squish them, destroy them wherever you find them. They do look pretty, but they need to be gotten rid of. 꽃매미는 현재 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지는 이 같은 속도라면 향후 10년 안에 캘리포니아주에 상륙해 수많은 와인 생산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벌몬트주에서 스파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를 운영해온 한인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업소를 수사해오던 경찰이 급습해 포주를 체포했고 인신매매 피해 여성 3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한인 조직이 다른 곳에서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몬트주 브래틀보로에서 한인 조직이 운영하던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버몬트주 경찰과 국토안보부는 지난 11일 레인보우 스파를 운영하는 포주 63세 김복선 씨를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업소에 대해 수개월 동안 공조수사를 벌인 후 업소를 급습했습니다. 급습 당시 포주 외에 아시안 여성 3명이 현장에 있었고 모두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외부 출입이 제한됐고 수익까지 갈취당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f anyone suspects that family members are working in such a place, I can speak for myself to say that I'm not prosecuting any of the people who are forced to work there. So please report to the police. 이 업소는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주로 뉴욕, 플로리다 등에서 온 남성들을 상대로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스파업소의 소유자와 운영 책임자 모두 한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운영 책임자인 김광남 씨는 지난 2015년 엘라바마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양순원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른 불법 업소 운영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김복선 씨는 다음 달 27일 법정에 설 예정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워싱턴 DC 시 당국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신생아들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베이비 본드, 이른바 아기 채권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 채권 정책의 수혜자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이 지역에 살아야 하며 연 가계의 소득이 83,250달러 이하의 가정에 속해야 합니다. 18세 생일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워싱턴 DC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창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시행 첫 4년인 2021년에서 2025년 출생자에게만 지급할 돈으로 최소 3,2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나 겨울 여행을 위한 최적의 항공권 예약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CNN은 최근 항공산업이 회복기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노동절 등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최적기는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인 8월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행 전문가들은 8월은 성수기가 끝나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동시에 가을, 겨울을 위한 여행 상품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면서 저렴한 항공권을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re's reason to suspect that it's going to continue to fall further, in large part because the summer wave when travel is at its peak is largely behind us now. 이어 항공권의 가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항공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가격을 확인하고 저렴한 티켓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미국인들의 고통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생활평가 지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649명 가운데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5.6%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인구로 대입하면 성인의 1,4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고통 지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생활평가 지수에서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51.2%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가격을 25% 인상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가격을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FSD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변경과 무인 주차 등이 가능하며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한편 FSD 소프트웨어 가격은 지난 1월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숭이 두 창을 미국 정부가 은밀히 만든 생물무기라고 주장하면서 근거 없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린시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일부 고위층과 언론사들은 원숭이 두 창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이지리아나 우크라이나의 실험실에서 퍼졌으며 미국의 군사적 생화학 실험실의 비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WHO의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지배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러시아가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미국 실험실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탓이라고 주장했고 구소련 시절에는 미국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무기로 활용한다는 허위 정보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해 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성명을 통해 올해 12월에 공직에서 물러나며 내 경력에 새로운 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보건 사령탑으로 일해왔던 경험에 대해서는 일생의 영광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올해 81세인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의학 고문으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도 관장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코로나19 대처법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해임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파우치 박사에게 조언을 받으며 팬데믹 사태를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기여를 칭송하고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유로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8.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가 가스값이 1000%까지 치솟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세계적인 미국 달러의 초강세 속에 유로화 가치가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오늘 유로화는 전장보다 1.1% 떨어져 유로당 0.992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물가 쇼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0.1% 올라 4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시티뱅크는 내년 물가 상승률은 18.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연내에도 물가 상승률이 13%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급등세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왔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된 가스관 운영을 유지보수를 위해 31일부터 사흘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여파로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9월인 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1메가와트 시당 20.6% 뛴 295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 기록했던 26유로보다 100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극우 사상가 딸의 사망을 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20일 밤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획자로 불리는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로 사고 당시 아버지 두긴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совместно с коллегами из ГУК СК России, а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зрывотехниками.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하루 만에 용의자로 우크라이나 아조프 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 비밀 요원을 지목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요원이 러시아로 들어와 두기나와 같은 건물 아파트를 임대했고 한 달 동안 두기나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에는 그가 두기나와 아버지 두긴이 참석한 행사에 들른 뒤 에스토니아로 도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Ні, я не знаю особисто цю людину, цю дівчину. По-друге, це документи, які вони показували, вони мають на увазі сторона противника, його інформаційні видання. 유엔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폭발과 모스크바 차량 폭발 사고, 자포리자 원전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은 고조돼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러시아가 대대적 공격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대규모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14원 가까이 올라 장중한 때 1달러에 1,340원을 뚫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기름값도 곡물값도 한풀 꺾이고 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한국 물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달러에 1,339.8원, 장중한 때 1,340원을 넘었다가 간신히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환율은 1달러에 1,100원대였습니다. 6월에 1,300원을 돌파한 뒤 조금씩 오르내리다
이제 1,340원까지 온 겁니다. 1년 만에 17%가 뛰었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약해진 건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자 전 세계의 돈이 달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뛴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긴축과 금리 인상을 또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그것도 강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시각을 피력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의 금리 역전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뛰면 수입 물가도 함께 오릅니다. 국제 기름값과 곡물값이 조금 주춤해졌지만 환율이 오르면 효과가 상쇄되는 겁니다.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버리면 곡물가, 유가의 안정화 효과가 환율에 의해서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주식도 환율 충격 때문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2%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2,300선이 무너진 뒤 한 달 동안 반등해 2,500선을 회복했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해 다시 2,400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350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축소됐었던 한미연합 연습이 실제 야전 훈련까지 포함돼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륙 훈련을 포함해 미군 병력이 대규모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이 줄줄이 부활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 미군 험프레스 기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분주하게 뜨고 내립니다. 전방의 훈련장에선 우리 육군의 K9 자주포대도 사격 준비를 합니다.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의 첫날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방어훈련을, 다음 주에는 반격작전을 연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는 을지연습도 이번엔 동시 실시됩니다. 새로 준비된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같은 훈련으로 안보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5년 만에 실제 병력이 이동하는 야외 훈련이 재개돼 이번엔 우리 군 위주로 기동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미군도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이 부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을지연습과 함께 3대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내년부턴 실제 야외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규모 상륙작전인 쌍용훈련과 항목 강습단 훈련을 재개하는데 최근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연합훈련 참가 미군 병력은 예전보다 서너 배 증원되고 항공모함과 폭격기 같은 미군 핵심 전략 자산도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동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만큼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이 끝난 직후에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많습니다. 또 7차 핵실험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1호 혁신안을 내놓는 등 당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과 잡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왔는데 이 중에 후보자에 대한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심사에 관한 권한을 분산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임기를 좀 연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공천 자격 시험의 확대 문제는 경론 끝에 보류됐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혁신위란 당내 우려 속에 논란이 적은 사안부터 합의해 발표한 겁니다. 조호영 비대위원장도 일단 혁신위에 힘을 실는 모양새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혁신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주 위원장의 정치 이력에 그런 게 있었냐고 꼬집었습니다.
혁신의 기치를 내세우시려면은 그에 걸맞는 방역이라든지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 소통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공세도 계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윤핵관이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예상했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지목한 윤핵관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경찰 압박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대과의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맞춤형 백신이 조만간 나올 거라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FDA에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겨냥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주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아시시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개량형 백신이 9월 초부터 중순까지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고 파이자도 FDA 승인이 나는 즉시 백신을 출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러스 전파가 빨라지는 가을을 맞아 미국 보건당국은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 캠페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중국 쓰촨성 당국이 이빈과 수이닝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 조치를 오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이달 20일까지였지만 가뭄으로 수력발전 전력 생산이 줄고 폭염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자 단전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반도체, 배터리 제조업체 등 쓰촨성의 일부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전기차 산업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쓰촨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상하이시도 관광 명소의 야간 조명을 제한하는 등 전력 공급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벨 아일 공원에 등장한 미끄럼틀인데요. 1달러 1,300원 정도만 내면 탈 수 있어서 개장 전부터 기대를 모았지만 하루 만에 폐쇄됐다고 합니다. 내려올 때 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람들이 강하게 튀어올라 안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공원 측은 즉시 운영을 중단했고 미끄럼틀을 재정비한 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만약에 대형 사고를 났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 내 아이다. 아니면은 19살 된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송을 해도 이게 이제는 guardianship이 이제 부모들이 같이 들어가는 소송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런데 내 아이가 된 대형 사고다. 할 때는 꼭 거기서 증거들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고 아이는 너무 어려웠고 얘기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날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증거를 살려야 됩니다. 증거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는 거에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조건 사진, 비디오, 증인들 인터뷰를 그 순간에 하면 됩니다. 많은 증인들이 전화번호만 그냥 가지고 집에 가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할 때는 힘듭니다. 증인님, 이 상황에서 지금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뚜렷하게 물어보고 그 비디오 리코딩을 받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훗날에 재판을 가든지 소송을 할 때 그 리코딩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누구나 리코딩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 때는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증인한테 어떻게 된 사고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 리코딩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거를 꼭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 휴대폰에다가 비디오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지금 내가 증인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 질문하고 답변을 내가 리코딩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증인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만 해야지만 우리가 재판에 쓸 수가 있는 리코딩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사람들이 사고를 날 때는 대형 사고에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그 순간에 부모가 될 수 있으면은 답변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놔야지만 제일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어제는 에너지 절약의 의미를 알리는 에너지의 날이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는 잠시나마 불을 끄는 소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9시 남산을 밝혀주던 서울 N타워와 도심의 광화문 등 전국 주요 상징물의 조명을 5분 동안 끄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9회째인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열린 이 소등 행사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는 주제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에서 2004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전국 17개 시도의 소등 상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각 가정마다 에어컨 끄기 및 전등 소등을 통해 절약된 전력량은 47만 킬로와트시로 석탄 화력 발전기 1기의 1시간 발전량과 유사하다는데요.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5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얼마 전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개막한 미국 프로골프 투어 경기장. 북아일랜드 출신의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15번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중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골프공이 그린 위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자석에 이끌리듯 홀컵을 향해 접근하는데요. 귀신이 고칼 노릇도 아니고 무슨 상황일까 궁금한 그때 한 관중이 리모컨으로 골프공을 조작해 경기를 방해하고 있었네요. 화가 난 선수가 공을 연못에 던져버리자 적반하장 큰 소리치는 남성. 경찰에 잡혀 골프장 밖으로 강제 퇴장됐는데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지능이 높은 돌고래가 바다에서 어떻게 사냥을 하고 먹이를 먹을까요? 그 생생한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모래를 헤집는 돌고래. 갑자기 윙윙 거리는 소리 간격이 짧아지더니 새 부리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에 뭔가 물려있죠. 돌고래의 시선으로 물고기 사냥 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미국 국립해양포유류재단이 6개월간 돌고래의 행태를 분석한 실험 영상입니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의 도움을 받아 몸통에 카메라를 부착한 6마리 돌고래를 미국 샌디에고만과 탁 트인 태평양에 방생했는데요. 연구진은 돌고래는 음파 탐지 감각으로 소리를 튕겨 먹이를 찾아내고 먹이가 가까워지면 눈 주위 근육도 변화해 시력도 사냥에 사용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인 플러스1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헬리콥터에 탑승해 어딘가로 무전을 보내는 꼬마 소녀. 생일 선물을 훔쳐간 범인을 맹추격하는 상황인데요. 진지하게 도둑을 쫓고 있는 주인공은 희소질환인 악성 뇌교종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4살 조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실제 상황이 아니고요. 호주 시드니 경찰이 불치병으로 투병 중인 조를 위해 꾸민 상황극인데요. 경찰이 되고 싶다는 조의 소원을 전해 듣고 실제 경찰차와 헬리콥터, 보트까지 총동원해 이벤트를 꾸몄습니다. 이를 경찰로 변신해 도심 곳곳을 누비며 특별한 추격전을 벌인 소녀. 잠시나마 힘든 투병 생활을 잊고 소중한 추억을 쌓았겠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